연일 맹위를 떨치던 폭염의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다 보니 바깥으로 나가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여러 감염병이 있습니다. 가을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식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날이 시원하면서 야외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네. 특히 주의해야 할 가을철 감염병이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법정 감염병 감시 체계를 통해서 월별로 또는 네. 계절별로 어떤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늘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경험이나 또는 저희의 통계 자료로 봤을 때 가을철 조심해야 될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 네. 그리고 SFTS라고 알려져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같이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있고요.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설치류, 그러니까 쥐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도 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감염병 중에 SFTS, 그러니까 진드기로 인한 질병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FTS,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네. 감소 증후군인데 네. 이게 어떤 병입니까? 이게 한번 물리면 뭐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예. 지난 봄, 이게 폭염이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SFTS는 중국에서 한 2009년에 첫 환자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첫 환자를 발견한 거죠. 네.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보고했을 정도로 사실은 가장 최근에 확인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는 참진드기 종류의 진드기입니다. 예. 이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그 SFTS 바이러스가 몸에 사람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의 감염병에 걸리게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은 이제 뭐 이름 그대로 열이 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이라는 혈액 성분이 굉장히 크게 감소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참진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이 병을 그러니까 이 병이 항상 걸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람에 대한 감시도 하지만 네. 진드기를 직접 들판에 나가서 잡아서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잡힌 진드기 중에 실제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진드기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그 감시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한 내용을 보면 한 0.5%의 최소 양성률, 그러니까 그 진드기를 잡아서 그걸 하나의 풀이라고 봤을 때 전체 잡힌 진드기와의 비율을 네. 살펴보는 건데 한 0.5%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0.5%라고 하면 뭐 한 1000마리 중에 5마리 정도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쯔쯔가무시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이고 그리고 특별히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쯔쯔가무시증도 이름처럼 이제 그 일본을 통해서 네. 처음 발견이 된 감염병인데요. 쯔쯔가무시증은 좀 전에 말씀드린 SFTS와 다르게 같은 진드기이긴 하지만 털진드기라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됩니다. 근데 SFTS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절에 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예. 쯔쯔가무시증은 특별하게 10월, 11월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나타납니다. 1년에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환자분이 신고될 정도로 그것이 그리고 대부분이 10월에서 11월에 신고될 정도로 가을철의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인데요.
이유는 이 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가 유충 시기인, 그러니까 그 어린 네. 유충 시기인 9월에서 10월 사이, 11월 사이에 땅 위로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와서 동물이나 사람을 물면서 유충에서 성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가장 동물을 물게 되는 그 시기가 되고요. 네. 나머지 시기, 털진드기의 약충이라든가 아주 유충보다 더 작은 약충이라든가 또는 다 큰 성충들은 땅 속에서 미소곤충류,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곤충류들의 알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거나 동물을 무는 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인 경우에는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특정돼 있습니까? 실은 이제 SFT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네. 처음 발생한 것처럼 이 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그 설치류가 매개하는 감염증들을 묶어서 실은 한 10년 전까지는 그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고 해서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유는 가을에 들판이나 산에 나갔다가 왔더니 열이 나는 질환.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증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쯔쯔가무시증이다, SFTS다. 물론 이제 SFTS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소화기 증상을 나타냅니다. 예. 열만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체한 것처럼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이런 그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지만 나머지 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들은 열이 나면서 오한도 나고 그다음에 몸살 감기처럼 근육통이 나고 뭐 이런 정도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난 무슨 병에 걸렸구나라는 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쯔쯔가무시증은 물린 자리가 의학 용어로 에스카라고 하는데요. 그 에스카라고 하는 까만색 딱지가 앉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진찰하시다가 에스카를 발견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쯔쯔가무시증에 걸렸구나라고 알게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쯔쯔가무시병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완치할 수 있습니까? 실은 이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감염병 중에 치료제가 있는 감염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SFTS도 늘 방송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보통은 대증요법, 증상이 나타나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그다음에 백신도 없다라는 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상에 따른 어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가라앉히는 약을 드린다거나 이렇지만 다행히도 쯔쯔가무시증은 흔히 이제 항생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 특이 항생제를 써서 쯔쯔가무시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게 진단이 되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병 같은 경우는 대증요법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진드기에 물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물린 다음에 열이 나고 그런 진드기는 없는 상태에서 물린 다음에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가시는 게 가장 그렇죠. 이제 응급조치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되겠고요. 간혹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 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럴 때는 진드기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가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입에 있는 사람을 무는 기관이 굉장히 길고 깊습니다. 그래서 잘못 떼어내게 되면 그 가시는 그냥 몸속에 박혀 있는 상태로 진드기 몸통만 이렇게 떼어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핀셋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사용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그 가시가 남아있지 않도록 뽑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붙은 채로 병원에 방문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드기를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그 진드기가 혹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를 또 검사를 의뢰하시기도 그렇죠.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진드기 자체를 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독을 한 다음에 증상이 나는지를 일단 한 2주 동안 관찰하도록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권유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진드기 관련 이제 매개 감염병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외에 설치류 관련 감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감염병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설치류라는 게 이제 쥐를 얘기하는 네. 건데요. 쥐가 매개한다라는 거는 렙토스피라증이라는 질병과 대표적으로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그러니까 감염병이 있습니다. 근데 렙토스피라는 뭐 그 병균의 이름이 되는데, 신증후군 출혈열은 그야말로 이제 콩팥. 네. 이 바이러스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열성 질환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렙토스피라증을 말씀을 드리면, 렙토스피라라는 이제 그 병원체에 감염된 쥐가 소변을 이제 쥐의 오줌, 배설물 이런 것들에서 밭작업을 하거나 또는 수확을 할 때 네. 적절한 장화나 또는 보호 옷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가 노출된 피부, 그러니까 노출된 피부라는 거는 그 상처가 있거나 긁힌 상처가 예.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물에 직접 닿게 되죠. 그러면 이제 렙토스피라라는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은 이제 쥐로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바이러스가 들판에 이렇게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신증후군 출혈열도 치명률이 좀 높은 편이어서요. 위험 지역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 가볍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말라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모기를 통한 또 매개 전염병이죠. 네. 모기는 사실 항상 두렵습니다. 일본 내염도 있고 한데 가을철에 또 모기 조심해야겠네요. 예, 사실은 말라리아가 뭐 가을에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 5월부터 꾸준히 발생을 하는데 9월, 10월에 발생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말라리아라는 그 매개 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는, 그러니까 모기도 저희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기가 네. 있습니다. 뭐 그 보통 일반인들께서 뭐 아디다스 모기라고 이렇게 흰 줄이 가 있는 모기도 세줄 있고요. 모기. 예, 네. 세줄 모기. 뭐 이런 모기도 있고 까만색 아주 예. 보기만 해도 싫은 이제 까만 모기도 있고 뭐 빨간 진모기라는 모기도 있고 뭐 모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 네. 또는 다른 이제 얼룩날개 모기 종류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봐서는 잘 모르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내는 건데요. 그 얼룩날개 모기가 9월, 10월까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폭염 때 모기 숫자가 굉장히 떨어져서 네네. 많은 분들이 올해는 모기로부터 좀 덜 괴롭힘을 자유로웠다.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은 오늘도 지금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가 오고 모기가 알을 낳으면 실은 한 보름이면 모기 개체수는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모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말라리아 중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주로 3일열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 어른들은 학질이라는 말로 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질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열이 나니까 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한이 심한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학질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3일열이라는 건 3일 열이 났다 3일 동안 떨어졌다 다시 3일 후에 열이 나고 이런다라는 이제 증상에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다행히 3일열 말라리아는 그 치명률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항말라리아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시고 완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 네. 그다음에 인천 북부 지역, 강화 지역 이런 강원 일부 지역 등 그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행이라든가 또는 직업상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위험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열이 나거나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셔서도 내가 그런 지역을 갔다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훨씬 그 진단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는 또 예방약을 접종을 먹기도 하고 합니다. 맞기도 예. 하죠.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가을철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끝으로 예방 수칙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기든 진드기든 안 물리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종후군 출혈열을 제외하고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진드기든 모기든 물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맨몸으로 풀이나 풀숲이나 산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수확철에 지금 이제 수확철이 될 텐데요. 예. 수확철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정 위험 행태를 보면은 특히 이제 가을철에는 추석 성묘, 벌초 네. 이런 것이 위험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학철에는 좀 잘 장화도 챙겨 신으시고 이러시는데 성묘나 추석에서 벌초를 하실 때는 조금 마음이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철저한 보호를 하진 못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그냥 풀밭에 그냥 눕는다거나 또는 맨살을 드러내신다거나 하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양말을 바지 위로 이렇게 오므려서 신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이나 풀이나 풀밭에 노출될 때는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셔서 가능하면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야외 활동 이후에는 가벼운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고 가을철 감염병 증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 특히 진드기나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식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